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4회차의 시험본 생산 이익은 문제 필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텍스트 마이닝이 ERP 시스템 기반의 경영 의사결정에 기여한 방식으로 하는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식회사 생산테크는 소형 가정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스마트 ERP 생산을 통해서 생산 품질과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최근 마케팅팀은 고객 센터에 접수된 3개월간의 자유 서술 불만을 기반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분석 결과 작동 오류, 소음, 배송 지연 등의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음과 관련된 키워드는 출시된 소형 선풍기 제품군에 직접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결과 품질관리팀은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을 검토하였고 모터 부품의 결합 물량이 기존보다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생산팀은 조립 단계의 공정 조건을 개선하고 마케팅팀은 해상 고객 대상으로 품질 개선 내용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지금 진행을 한 게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소음 데이터의 정형화된 회계 수치로 전환하여 자산화하였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도 않았고요. 모터 부품 결합 물량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조립을 중단하였다. 그런 얘기 없죠. 증가했다라고 했죠. 오히려 그래서 공정을 개선하고 품질에 대한 안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신규 부품에 대한 납품 단가를 선정하여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내용도 특별히 여기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니까 고객 대상의 품질 개선 내용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했다라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고객 불만 요인을 분석하고 식별해서 품질을 개선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그냥 문제가 길 뿐이지 천천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기계학습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 경영혁신과 ERP 추가 부분에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기계학습 부분도 추가된 자료에 들어가 있거든요. 머신러닝의 정의와 머신러닝의 유형, 그 다음에 머신러닝의 워크플로우가 나와 있는데 머신러닝의 유형이 지금 시험 문제 나온 거라 보시면 되고요. 워크플로우도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는 말 그대로 이거는 정말 잘 나온 내용이고요. 옳은 걸 골라보래요. 자, 요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라고 생각을 쭉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 제일 먼저 하는 건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점검 및 탐색, 그 다음에 전처리 및 정제, 그 다음에 모델링 및 훈련, 그리고 평가, 배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틀렸죠. 그래서 답은 하나 맞죠? 지금 옳은 걸 고르라니까 틀린 걸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4번은 우선 틀렸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이란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알고리즘을 활용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로 생성된 데이터를 정보와 지식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계학습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로 일반적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정보와 지식으로 변환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은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내주는 문제 범위에 속하고요. 지도학습 및 강화학습과는 달리 입력값에 대한 목표치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모형과 여기 분류모형은 지도학습이 되겠고요. 잘못 설명하고 있다. 2번도 틀렸다. 강화학습은 선택 가능한 행동을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혹은 순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게임 플레이어의 생성, 로봇 학습 알고리즘, 공급망 최적화 등의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지금 지도학습이라고 있죠. 지도학습은 데이터로부터 하나의 함수를 유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습 데이터로부터 주어진 데이터를 예측값을 올바르게 추측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류 모형과 회귀 모형이 있다고 교과서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답은 3번입니다. 옳은 걸 찾으라 했기 때문에.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2번을 틀렸더라도
3번하고 4번은 맨날 나왔던 문제니까. 베스트 프랙티스 도입을 목적으로 ERP 패키지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병행하는 방법 괜찮습니다. 패키지에 맞춰서 추진하는 방법, 어차피 병행이란 얘기죠. 기존의 업무 처리에 따라 수정해라, 커스터마이징 한다는 얘기인데 기존 업무를 고수한다는 얘기죠. 결국엔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 BPR을 실시한 후에 사전에 실시한다는 얘기죠. 자, 4번 문제입니다. 시스템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계량한 비용을 우리가 그렇죠, 총 소요 비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암기. 자, 네 문제가 끝났고요. 이제 생산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5번 보기 자료를 통하여 노동 생산성과 기계 생산성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 생산성은 작업자 5명이 8시간 일했다는 거죠. 2400개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5 곱하기 8이 되겠네요. 그러면 40으로 나눠주니까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60개가 되겠고요. 60개, 시간당 60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2400개를 이번에는 기계대수 4대에 8시간이죠. 그래서 4대 곱하기 8시간을 작업하면 그렇죠, 75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6번 문제입니다. 자재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획 BOM은 회계부서에서 사용한다. 아니죠. 계획 BOM은 생산관리부서 및 판매부서에서 사용하는 거라서 1번이 잘못됐다는 걸 바로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설계 BOM은 설계부서에서 사용하는 게 맞고요. 제조 BOM은 생산 및 생산 현장에서 사용하고요. 모듈러 BOM은 자동차 옵션과 관련돼 있다. 4번도 맞는 얘기.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우리 예측이 7단계가 1급에서 자주 나왔었는데 2급에도 나온 내용이거든요. 예전에 2급 보시는 분들한테는 예측이 7단계 그렇게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표 치고요. 1단계는 예측 목적과 용도를 설정하고, 2단계는 예측 대상에 대한 품목과 단위를 결정하고, 3단계는 예측 기간을 설정하고, 4단계는 예측 기법을 선정하고, 5단계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6단계는 예측에 대한 시행, 마지막 단계는 예측치에 대한 검증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 몇 번이에요? 그쵸, 3번. 나, 라, 다, 가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긴급률인데 현재일을 납기일에서 각각 빼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5, 10, 10, 5입니다. 그 다음에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녀 일수로 나눠주면은 여기는 1, 2,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1.25인가요? 그렇죠. 1.25, C는 1.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0.625가 되겠습니다. 자, CR이란 거는 1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긴급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제일 먼저 진행해야 될 건 0.625라는 D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BOM 정보를 이용하여 소요량을 계산한 결과 레벨 2의 원자재 C 품목이 1200단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완제품 F는 C가 1200개래요. 그죠? 그러면 이건 거꾸로 보시면 돼요. 거꾸로.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C량, 이렇게 곱해서 C양이죠. 그러면 3 곱하기 2, 그 다음에 2 곱하기 2입니다. 2 곱하기 2니까 결국에는 6 더하기 4가 되니까 10이네요. 10. 10이니까 결국엔 1200단위가 필요하다는데 1200을 갖다가 10으로 나누면 즉 120개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곱하기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걸 갖다 역산해서 지금 푼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전자사전의 수명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적절한 것이래요. 자, A단계. 스마트폰이 시작되면 전자사전 기기 수요가 정체되었대요. 업체들은 디자인 배터리 사용시간, 터치스크린 등 개선에 집중했고 가격은 10만원대까지 내려졌지만 매출 증가세는 거의 사라졌다. 자, A 단계는 지금 성숙기 단계가 되겠죠. A 1번 도입기 틀렸고요. B, 국내 전자업체들이 휴대용 전자사전을 출시했습니다. 영어사전, 한자사전, 일어사전 기능만 제공했으며 가격은 20만원대 후반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당시 수험생 직장인들 일부만 관심을 보였고 대형 전자제품 매장 통신사에서만 판매되었습니다. 지금 B는 그쵸 도입기죠. 도입기 틀렸습니다. C는 스마트폰 기본 탑재된 사전 앱과 구글 번역 기능이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전자사전 기능이 단종되거나 소수의 수험생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지금 C는 어떻게 돼요? 쇠퇴기죠. 예, 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4번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 수험생의 수요가 폭발하며 성장기가 되겠네요. 성장기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요. 내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도입성장, 성숙, 쇠퇴기 한번 수명주기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A와 B에 대한 설명.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주식회사 생산은 신제품 K 조립에 앞서 다음 두 가지 활동을 수행합니다. A. 조립 공정 간의 최적의 작업 순서와 각 단계별 작업이 수행될 장소, 작업 기준을 확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그렇죠. 절차 계획이죠. 절차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된 순서와 기준 시간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업량을 산출한 후에 현 인원과 능력을 고려해서 공정히 할당한다. 여기가 중요하죠. 이거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렇죠. 공수라고 부릅니다. 답은 1번. 정의에서 1급에선 정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2급에선 객관식으로 나왔다. 자, 12번입니다. 검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양적 검사는 수량, 중량 검사를 측정한다. 맞는 질문. 제품의 형상이나 품질의 변화를 주는 공정이다. 아니죠. 얘는 뭡니까? 가공이죠. 2번은 가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질적 검사는 가공 부품을 품질 및 등급별로 분류한다. 맞는 질문. 설정된 품질 기준으로 바탕으로 해서 가공 정도를 확인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13번. 자, 우리 가동률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가동률 구하는 공식은 출근율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이 되겠습니다. 자, 출근율은 여기서 50명 중에 40명이 출근했으니까 0.8이 되겠고요. 곱하기 간접 작업률이 10%니까 0.9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8, 9, 72입니다. 간트 차트에 대한 활용 분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마케팅 캠페인 일정 관리, 홍보 기획, 콘텐츠 제작, 광고 집행, 효과 분석 등 일정을 한눈에 보고 조율한다. 괜찮네요. 제품 품질 검사, 이력 관리, 검사 대상 제품의 불량 빈도나 유형을 간트 차트에 나타내어 품질 변동 추이를 알 수 없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 생산 방식에서 나오는 방식이다. 프로젝트 일정 관리에서 프로젝트 일정 관리죠. 일정 관리에서 나오는 거라 이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의 개발 일정 관리는 시작에서 종료일까지를 시각화했다. 이것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막대 그래프로 착수 시점을 막대 그래프로 표시해서 전체 공정의 일정을 갖다가 하는 것도 괜찮은 내용이죠. 자, 15번 라인 밸런싱 효율을 갖다가 물어봤습니다. A, B, C, D 작업장이 있고요. 자, 우리 E, B 라인 밸런싱에 대한 내용은 시그마 TI 나누기 N 곱하기 T max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그마 TI는 23 모든 T 값을 더해라. 25, 30, 27 더해주면 되고요. T max 값은 30 곱하기 4가 되겠죠. 자, 결국에는 나눠주면 얼마가 나와요? 그죠? 87.5가 나오겠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칸반 시스템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생산 프레스는 완성차 조립 공정에서 기어 박스 부품을 생산할 때 각 작업 스테이션 앞에 빈 부품 컨테이너에 부착된 칸반 카드를 활용합니다. 최종 검수 공정에서 부품이 모두 소진되어 빈 컨테이너가 발생하면 칸반 카드가 전 단계 공정으로 전달됩니다. 해당 공정은 카드가 도착해야만 미리 정해진 수량의 부품을 생산 투입하며 카드가 없으면 가동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재고의 적체를 방지하고 공정 간의 재고량을 최소화합니다. 라는 건데 GT에서 얘기하는 그 풀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자, 재고의 최대화, 최소화죠. 틀렸고요. 모든 공정의 생산량을 균형을 유지한다 라는 건데 얘는 지금 시방식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틀렸습니다. 공급이 발생할 때만 그저 풀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밀어내기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여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푸시 방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재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주식회사 생산은 자동차 부품의 공급사 낚기 지연 리스크를 고려해 생산 소비량을 10% 추가 확보 비축하며 이를 안전재고로 한다. 그럼 괜찮아요. 생산 의류는 매주 200장 판매되는 패딩을 확보하기 위해 매회 500장 단위로 발주하며 이는 순환재고에 해당된다. 괜찮습니다. 생산 아이스는 겨울철 수요 폭증에 대비하여 11월 초에 3개월분의 아이스팩을 미리 생산해 쌓아두고 있으며 이를 예상재고로 한다. 괜찮네요. 미리 대비하는 거죠. 정밀 부품은 매주 수요가 100개로 항상 일정하므로 정확한 수요량인 100개의 재고를 비축해 두며 해당 재고를 완충 재고라 한다. 아니죠. 여유분을 갖다가 비축해 놓은 걸 우리가 완충 재고라 하는 거죠. 답은 4번이네요. 정확한 수량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자, 18번 자재 소요 계획의 입력 데이터. 자, 우리 입력 데이터는 세 가지가 있었죠. MPS 기준 생산 계획, 주 생산 일정 계획, 그 다음에 BOM 자재 명세서, IRF 재고 기록 처리입니다. 그래서 기간별 수요량은 아니더라. 자, SCM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SCM의 재고를 최적화하고 리드타임을 대폭 감축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괜찮아요. 제품 흐름은 원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소비자에까지 흐르는 것을 얘기한다. 맞고요. 정보의 흐름은 주문, 재고 수준, 배송 상태 등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SCM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 내부 프로세스 아니죠. 지금 SCM의 목적은 거래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극대화하여 공급망 전체를 최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최적화뿐만 아니라 외부 최적화도 여기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급업체 및 필수적이지 않다. 협력은 필수적이지 않다. 틀렸다. 필수적이다. 자, 20번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자재 소요 계획 활동 중에 MRP 전개 내용이 얼마만큼의 제조 자원을 요구하는지 이걸 갖다 우리가 CRP라고 불렀습니다. 1번 보기만 봐도 답은 3번이다. 로 찾아낼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론은 어렵지 않았고요. 바로 시뮬레이션 풀어보면서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